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실용계획법 중에서도 이제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이제 인자로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1, A2, A3 뭐 예를 들어서 B1, B2다 이렇게 되면 강호동이가 이제 철로 된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여기 한 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번 만들어 본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본다.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만들면 총 데이터의 수는 6개가 아니라 이제 12개 이렇게 될 겁니다. LM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수준수를 우리가 L, 그리고 B의 수준수를 M, 그리고 반복 자체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총 데이터의 수는 LMR 이렇게 될 겁니다. LMR.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자, 요 데이터 지금 빗금친 부분에 데이터의 구조식을 보자면 X제는 두 번째 A의 두 번째 수준, B의 두 번째 수준, 그 다음에 R은 첫 번째 반복 이렇게 되니까 X, 2, 2, 1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하게 되면 X, I, J, K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저것은 뭐 책마다 또 그다음에 학자마다 약간 다릅니다만은 IJK로 해도 되고, IMK로 해도 되고, IMR로 해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IJR로 해도 되고. 자, IJK로 해서 IJK는 뮤에다가, 얘는 뮤에다가 플러스 A의 효과 AI만큼 좀 다를 것이고, B의 효과만큼 또 특이성이 있게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ABIJ입니다. ABIJ 더하기 나머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오차항에 집어넣어서 EIJK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저기에서 특이한 것은 ABIJ죠. ABIJ. 즉 A와 B의 교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우리가 측정했을 때, 즉 그 A2와 그러니까 박명수가 플라스틱으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한 번만 만들었을 때는 이 박명수와 어떤 플라스틱 간에 어떤 그 반복을 한 것과 반복을 하지 않고 단 한 번 했을 때 어떤 그 효과, 이 효과를 우리 교호작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어떤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한 번만 딱 나오면 이게 우연찮게 이 지금 강도가 높게 나왔는지 또는 낮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박명수가 어떤 플라스틱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강도를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서로 상호작용을 우리가 교호작용의 효과라고 해서, 이것은 반복이 있을 때만 생겨 나옵니다. 그래서 ABIJ가 여기 생겨 나왔죠. 반복이 없었다면 반복이 없는 이원배치법 같은 경우는 여기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크게 보면 EIJK, 즉 오차항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효과들은 전부 다 오차항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반복을 함으로써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자, ABIJ, 즉 교호작용 효과는 오차항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일반 데이터 구조식도 한 번씩 1차에서 맞는 것은 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 보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산분석표가 우리는 중요한데요. 이제 라지 S. 자, A가 있고 B가 있죠. A가 있고 B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제 자, A by B가 있습니다. A by B. A by B, E, T 이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우리 SA 이렇게 하는데, SA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더하고 A1의 제곱, 요거 다 돼서 A2의 제곱, A3의 제곱을 몇 개로 나누면 되죠? 총 4개를 들었으니까 4 이렇게 되겠죠? 4분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마이너스 CT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이고, SA는 S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돼야 되죠. 그죠? 옆으로 돼서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을 몇 개씩 나눠야 됩니까? 6개씩 되기 때문에 6으로 나누죠. 즉 6
6분의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마이너스 C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SB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SA by B가 있는데, 자, 이 SA by B 이제 구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SE는 차감에서 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ST는 역시 우리가 고전적으로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계산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분산분수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뉴죠, 뉴. 이 뉴만 하더라도 결국 1차 시험에서는 자, 뭐 A의 그 자유도를 구하라. 뭐 A by B의 자유도를 구하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A는 A 수준수에서 하나를 빼면 자유도죠. 그죠? 여기에서는 뭐 2가 됩니다만은 일반적인 공식으로서는 뭐 L-1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어요. B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M이면 M-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M-1이 되겠고 1이 되겠죠.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자, 곱하면 L-1 곱하기 M-1, 즉 L-1 곱하기 M-1 하면, 자, 이 부분에 즉 A by B의 자유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T는 총 데이터의 수에서 무조건 하나 빼면 되죠. 여기에서는 이 예제에서는 11이 될 겁니다. 11.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자면 LMR 빼기 1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차감하라고 그랬죠. 자, 뉴 E 같은 경우는 차감하면 웬만하면 이제 구해질 수 있는데 공식 묻는 경우가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묻는 문제는 그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것은 우선은 제가 차감한다 이렇게 이제 두고 수학 산수를 조금만 하면 예를 들어서 LMR 빼기 1에다가 L-1, M-1, L-M-1 이렇게 해서 수식을 한번 쭉 진행을 해보면 이 공식도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사실. 자, 다음에 MS 또는 V 이렇게 되는데, 자, SA 나누기 L-1, SB 나누기 M-1, SA by B 나누기 요거, 그 다음에 SE 나누기 뉴 E 이렇게 하면 각각의 어떤 VA, VB, VA by B, VE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F4죠. 얘는 이걸로 이제 다 나누죠, 그죠? 이것으로 이렇게 세 개를 나누면 각각 이제 각각의 어떤 F 통계란 값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표값, 그 다음 표값 가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표값이 되죠, 표값. 기각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보실 것은 자, V의 기대치, expectation, variance 이렇게 되는데, 자, 시그마 E의 제곱이 항상 올라가고요. 즉 A의 결국은 이거죠, 그죠? EVA 이렇게 되겠죠. A의 expectation 분산의 기대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시그마 E 제곱에다가 더하기 자기 자신의 분산에 남의 문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서 남의 문자는 L 빼고 MR이 남의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MR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모수 모형인 경우입니다. 반복 있는 이원 배치법에 둘 다, 즉 A와 B가 둘 다 모수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별량 1모수 1별량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자체가 좀 피해를 받습니다. 즉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MR 시그마 E 제곱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모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시그마, 자, EVB 같은 경우는 B, 지금 칸이죠. B줄이죠. 시그마 E 제곱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남의 문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LR 이렇게 되겠죠. LR. 그죠? LR. 그 다음에, 자, A by B 있죠. A by B. 교작용. 얘는 시그마 E 제곱에 더하기, 자, 시그마 A by B 제곱인데, 자, AB가 있으니까 남의 문자는 R밖에 없죠. R. 시그마 E 제곱 더하기 R, 시그마 A by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E의 EV는 그냥 그대로 시그마 E 제곱이 되겠죠. 시그마 E 제곱.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1차에서 문제 내기 좋죠, 그죠? 다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이다. A도 모수인자, B도 모수인자 할 때 EV,
EV A by B의 기대치로 만든 것은 해서 뭐 이거 적어내면 문제 내기 굉장히 쉬워요.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것 중에서 요거 이제 처음 나오죠. 처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A by B, 즉 A와 B의 변동은 SAB 빼기 SA에다가 SB를 하게 된다. 요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사항이고요. A by B의 변동은 SAB 빼기 SA 마이너스 SB인데, 그럼 이 SAB가 뭐냐? SAB가 급간 변동이라고 합니다. 급간 변동. 자, 급 내가 있고 급간이 있겠죠, 그죠? 그럼 A2 A들과 B, A와 B 사이의 급간 변동을 우리가 SAB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SAB 또 구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 SAB는 A1, B1의 제곱, A1, B1의 제곱 더하기 A1, 자, B2의 제곱 더하기 A1, B3의 제곱 더하기 B1, A2, B1에 B3가 지금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지워야 되겠죠? A2, B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더하기 A 지금 3가 있고 B2가 있겠죠, 그죠? B2의 제곱까지 이렇게 해서 자 더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SA를 구하라고 하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이것을 뭐로 나누죠? 더한 것만큼 4로 나누죠. 저기에서는, 그죠? 마이너스 CT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SA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얘는 지금 A1, B1의 제곱, A1과 B1, 그죠? A1과 B1, 얘죠, 얘. 얘의 제곱. 그러면은 A1, B1은 몇 개를 대해서 지금 이 A1, B1입니까? 두 개씩 됐죠, 두 개씩. A1, B2도 두 개씩 대해서 나온 거죠, 제곱했는 것이. 그럼 2가 되겠죠. 이 지금 얘에 대해서는 2가 될 겁니다. 이 2라는 것은 R이죠, R. 즉 반복 R의 문자입니다. 결국 R입니다. R분의 A1, B1의 제곱 더하기 A1, B2의 제곱 쭉 해서 뒤에는 똑같아요. CT. 요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자 극간 변동 SAB라고 하고, SA by B는 극간 변동에서 극간 변동이 뭔가 안에 이제 많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변동 자체가 아예 다 포함되어 있죠. 뭉텅그리. 그래서 A의 변동 빼내고 SB의 변동 빼내면 SA by B의 순수의 어떤 교작용의 변동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을, 자, SE 한번 보시죠, SE. 자, SE,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SE는 ST 빼기, 자, 차감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요거, 이제 요건데, ST에서 빼기죠. ST 빼기, SA, SB, SA by B를 다 빼면 되겠죠. S, 자, A, 빼기, SB, 빼기, S, A by B가 된단 말이에요. SA by B. 그런데 이 SA by B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거 대신 마이너스 SAB 플러스 SA 플러스 SB가 되겠죠.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서 결국 SE는 ST 빼기 SA by B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SE는 ST 빼기 SA by B, A by B가 아니라 SAB 그냥 극간 변동.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 있는 이원 배치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치법에서는 SA 구하는 거 이런 거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게 아예 B도 없었어요. 거기는 B도 없었고 ST 구하는 것들, SC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반복 있는 이원 배치법 가서 여기에서만 SA 내기는 좀 그런 거죠, 그죠? 앞에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SA by B, SAB, SAB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T, SE는 요렇게 또 공식이 하나 새로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 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나오기가 더 쉽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보강을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X바 I 도트는 구조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네 개 밑에 있는 것이 X1 도트 바가 되겠죠. X1 도트. 자, A2 밑에 있는 것이 X2 도트 바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뮤에다가 효과, AI 효과, 즉 A1에 따라서, A2에 따라서, 즉 강호동에 따라서, 박명수에 따라서 이런 효과에다가 더하기 EI 도트 얘들은 뭐 어차피 지금 뭐 원재료에 대한 것과 반복에 대한 것은 뭉텅그려졌으니까 그죠? 뭉텅그려졌으니까 도트 될 거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XI 도트 바는 뮤 더하기 AI 더하기 EI 도트 바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값들 두 개가 있겠죠. 그죠? B1, B2 그것은 X 도트 J 도트 바 이런 구조식으로 나타낼 거고 뮤 더하기 BJ 더하기 E 도트 J 도트 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뮤 더하기 BJ 더하기 E 도트 J 도트 바 그래서 이것이 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수. 나중에 뒤쪽에 가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완전 일반적인 거고 얘는 A에 대한 거, 얘는 B에 대한 건데 A, B에 대한 것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A, B 합성시킨 것. 어디 적어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근방에 적어 두십시오. 제가 지금 칠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X, I, J 도트 바 그러니까 반복에 대한 것만 이제 합치고 합성하고 반복에 대한 것은 뭐 신경 쓰지 않고 IJ 즉 A의 효과 B, AB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뮤에다가 더하기 자 AI만큼 비틀어져 있을 것이고 B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AB IJ 즉 교호작용에 대한 것도 하나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IJ 요번에 도트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IJ 여기서는 이 I 도트바 이 도트 J 도트바에 비해서 여기는 IJ가 들어가 있으니까 IJ 도트바 저런 식으로 구조식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X바바는 뮤에다가 그냥 이바바 이렇게 나타냅니다. 뮤에다가 이바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뮤에다가 더하기 A바 더하기 뭐 B바 더하기 이바바가 될 수 없는 것이 A나 B는 지금 모수기 때문에 모수는 A바가 무조건 제로죠. B도 모수라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날라가서 뮤 더하기 이바바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것을 이제 뭘 했어요? 우리가 검증을 했죠. 자,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만일 유의하다. A도 유의하고 B도 유의하고 A by B도 유의하다. 자, 이것도 하나 제가 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값이 뭡니까? 이 값 자체는 VA 나누기 VE죠. 여기에 들어갈 것이 여기에는 B에는 VB 나누기 VE 여기에는 VAB VA 곱하기 B 나누기 VE 즉 VA by B 나누기 VE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토계량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표값하고 비교해서 얘들이 자, 유의하다 또는 유의하지 않다 라고 이제 나타낼 때 5%, 1% 많이 쓰잖아요. 알파, 유의 수준 알파. 거기에서 5%에서 유의하면 별표 하나 줍니다.
1%에서도 유의하면 매우 유의하다라고 해서 별표 2개를 줘요. 그럼 여기에다가 통계란 값이 얼마 있겠죠? 예를 들어서 92.8이다. 뭐 그렇게 나오면 5%에서 유의하면 별표 뭐를 준다고? 하나를 준다고. 그래서 별표 하나. 1%에서도 유의하면 별표 2개를 줍니다.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에 한시 방향에. 자, 어떤 값이 있으면 98.18이다. 그 한시 방향에 위에. 자, 별표 하나 이렇게 주거든요. 5% 유의할 때. 예를 들어서 1%에서도 유의하면 별표 2개 줘요. 그리고 그 밑에 60.2가 하나 나왔는데 얘는 유의하지 않아. 유의하자면 별표 못 받습니다. 또 그 밑에 이제 A by B가 또 얼마가 나왔어. 28.88. 나왔는데 얘가 또 5%에서만 유의하고 1% 유의하지 않아. 그럼 5% 유의하면 자, 별표 하나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ANOVA 분석표에서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별표만 보더라도 얘는 1% 유의. 얘는 아무데도 유의하지 않아. 얘는 5% 유의해.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표값, F 통계량 값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A도 유의하고 B도 유의하고 A by B도 유의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공업 통계 하듯이 추정으로 넘어가면 되죠. 추정. 자, 그래서 뮤 AI. 자, 이것이 나는 궁금하다. 즉 사람에 따라서 A1, A2, A3에 따라서 지금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면 xi 바 이렇게 될 겁니다. xi 바. 예를 들어서 강호동이 만든 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얼마? 예를 들어서 한 20. 박명수가 만든 것이 15. 그 다음에 유재석이 만든 것이 10 이렇게 나오면 얘가 제일 일단 액면가로 크기 때문에 저놈에 대한 것을 추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x1 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t에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뉴2. 그 다음에 루트 ve 나누기. 자, 여기에서는 도트에 해당하는 도트에 해당하는 문자 들어가면 되죠. LMR이라면 MR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MR. 그 다음에 자, 강철로 했을 때와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 강철로 했던 B1 쪽이 더 크게 나왔다 하면 저것도 이제 추정을 해야 되죠. BJ 해트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될 것이고, 자, 요것은 X 도트 J 도트의 바, 그죠? 저기에서는 X 도트 2 도트의 바 이렇게 될 것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T에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뉴 2에 루트 VE를 자, 여기에 점에 해당하는 문자 LR이 들어가면은 정확한 공식이 될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또 궁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궁금하냐면 뮤에다가 AI BJ의 head, 즉, 자, AI 강호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강철이 만들었을 때 요때의 어떤 값은 어느 정도가 될까는 xij 도트 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xi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값과 요 값이죠. 그죠? xi 도트 바와 더하기 x 도트 j 바를 두 개를 더하고 빼기 하죠. 빼기 한 번은 x 바바를 빼주죠. 한 번은 x 바바를 저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잘 보십니다. 이거는 적긴 따라 적으셔도 돼요. t에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뉴 2에 루트 ve가 있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자, 우리가 남의 문자가 없죠. 전부 다 내 거도 들어가고 남의 문자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n이라는 유효 반복수를 이제 집어넣고,
저 유효 반복수는 각 인자의 유효한 자유도의 합 플러스 1분의 총 이제 실험 횟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L 플러스 M 마이너스 1분의 LM 이렇게 이제 해서 풀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가 뭐예요? 자, 요것은 반복이 없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방금 적어 드렸던 것은 자,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입니다.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에서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적어 보았던 건데 그럼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에서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A by B가 자, 유의한 경우 는 즉 반복의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은 xij 도트바 xij 즉 강호동이 철로 만들었을 때가 인정이 되었잖아, 그죠? 강호동이 철로 만들었을 때 반복을 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면 저기서는 두 번만 반복했습니다만은 두 번 반복해보니까 얘가 진짜 강호동이 철로 만들었을 때 제일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즉 H1이 채택이 된 상황에서는 HIJ 도트파라는 것을 쓸 수 있겠죠. 비로소. 그래서 플러스 T의 1-2분의 알파의 뉴 2에 루트 VE 나누기 자 R 여기에서 남의 문자 R만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A by B가 유의한 경우는 바로 이렇게 이 부분을 바로 추정하면 됩니다. 바로. 자, 그런데 자, A by B가 예를 들어서 유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의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별표가 없는 경우. 한시 방향에 별표가 없어. 그럼 A by B 이렇게 반복했잖아요. 아까 지금 이게 반복했기 때문에 E에서 뭐가 나왔어요? E에서 A by B가 사실 튀어나왔죠. 한 빼내어서 우리가 분석해 봤죠. 근데 얘가 어떠냐면 얘들이 반복 해봤자 유의하지 않다 별표 못 받았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시 A by B는 E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야, 너 E에서 도출되어 나왔지만 E에서 뽑혀서 나왔지만 다시 E로 다시 들어가. 괜히 반복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는 과정을 풀링이라고 합니다. 풀링. 자, SA by B, SE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왜? S는 변동이기 때문에 더해서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그죠? 뭐 분산의 가법상 그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SA by B를 SE로 확 집어넣어버립니다. 어차피 SE는 자기가 전부 다 덤탱이 다 쓰는 그러한 오차항이기 때문에 SA by B를 SE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위에는 얘도 있죠. 뭡니까? new. 자유도 new A by B죠. new. 정확하게 적자면 new A by B도 이쪽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new E 쪽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SE는 이제 더 커졌죠. 배가 불러졌고 얘도 배가 불러졌죠. 얘 두 개를 나눕니다. 그럼 새로운 뭐가 생깁니까? VE가 생기겠죠. V가 생기겠죠. 그럼 이 F 통계량 값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풀링이다. 풀링이다. 중요합니다. 풀링. 자, 풀링 한 다음에 뭐 new E를 구하시오. 뭐 SE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 시험 나옵니다. 풀링이다. 풀링. 자, 그러면 A by B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풀링을 하게 되겠고 풀링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못 씁니다.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죠? 반복을 하지 않은 그하고 똑같은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되니까 결국 이것처럼 어떻게 적어야 된다. xi 도트 바 플러스 x 도트 j 도트 바 마이너스 x 바바. 자, 이제 여기는 반복이 있으니까 도트. 여기는 반복이 없으니까 도트가 아니라 I 도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xi 도트 바 더하기 x 도트 j 도트 바에서 빼기 두 개
이렇게 됐으니까 x 바바를 한번 빼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t에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자 뉴인데 이때 뉴이는 뭐냐면 풀링하고 난 다음에 뉴입니다. 풀링하고 난 다음에 즉 이 자리죠. 뉴이 풀링하고 난 다음에 뉴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풀링된 뉴이. 그래서 별표를 붙입니다. 별표. 이 별표는 유의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차에 붙는 별표는 자 풀링하고 난 다음에 오차의 자유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VE도 VE-로 나타나요. VE-. 즉 풀링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자 VE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N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있는 상태에서는 N이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죠? N이 유의한 자 그 뭡니까 우리 인자의 자유도의 합 이렇게 되니까 저기에서는 똑같습니다. 앞에 이거 이원 배치법일 때와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자 L-1 더하기 M-1 더하기 1분의 총 이거 뭡니까? 실험 횟수 L 이때 LM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LMR이 되겠죠. 즉 L-1 더하기 M-1 더하기 1분의 LMR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죠. R이 들어가는 게 다르죠. 그죠? R이 들어가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A by B가 유의한 경우와 A by B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복이 있는 우리 이원 배치법이죠.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 자, 저렇게 해서 칠판에 쭉 오늘 적었던 거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시험에 나오니까 보셔야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책을 또 한번 보면서 정리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